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아니, 올해가 이민년이더라고요. 검은 호랑이에 완전 화끈했으면 좋겠어. 나 골프 시작했으니까 제발 이제 골린이를 면하자, 뭐 연습 좀 제대로 나가보자, 뭐 이런 걸 세우기는 하는데 모르죠. 비록 작심삼일로 끝나더라도 목표를 세우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아주 작은 것들, 뭐 다이어트가 됐던 뭘 배우자를 됐던 일일이 써놓는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거 좀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22년 다이어리도 사놨어요. 다이어리를 쓰면 항상 이렇게 매해가 바뀔 때마다 다이어리를 항상 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생겨요. 이렇게 훑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이어리를 되게 오래 썼거든요. 최소 20년 이상은 하루도 안 빠지고 쓰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다이어리 몇 개 좀 고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정말 평생 다이어리에 진심인 여자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쓰긴 썼는데, 이제 그때는 막 좀 이렇게 얇은 거 팬시 막 사서 한 해 쓰고 그냥 버릴 수 있는 좀 그런 애들 썼다면, 20대 이제 대학생이 됐잖아요. 그때는 뭐 좀 보다 이렇게 좀 가죽의 질이나 종이의 질 같은 거 좀 좋은 애를 딱 사서 되게 오랫동안 아껴주면서 쓰겠다라는 의미로 구입을 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 제가 사용해 본 게 페레가모 다이어리였어요. 자주색 커버였거든요. 지금 사실 페레가모가 그때의 페레가모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때만 해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미리 사놓는 오빠들도 좀 많이 봤어요. 여자친구 준다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서 저도 좀 되게 으쓱하면서 쓸 수 있었고요. 옛날에 그 보석으로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까르띠에. 거기에서도 다이어리가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 그 모조품이 또 이태원에서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생 때 어린 마음에 친구가 그걸 사다가 본사 가서 속지만 딱 그거를 썼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려 디테일은 속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어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속지에 더 예민해요. 그렇게 정리하고 뭘 써놨다가 이거 보고 이거 했어야지, 해야지, 내일 뭐니까 해야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데일리 기록을 해놓고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 미쳤다고 하겠죠. 저는 여태까지 다이어리를 거의 20년 이상을 계속 정말 매해 빠지지 않고 써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다이어리의 흥망성쇠를 다 봤단 말이에요. 한때 막 인기 많을 때는 이 브랜드 저 브랜드에서 막 내놓다가 갑자기 그게 뚝 사라져요. 지금은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줄었어요. 대부분 다 핸드폰에 있는 캘린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 캘린더 쓰는 분들이 없어서 다이어리, 저처럼 사서 쓰는 분이나 아니면 왜 연말 되면 브랜드나 회사에서 주는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손으로 다. 좀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이어리를 다 생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얘기 들으시면 뭐야 그런 데서도 나왔어?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디올이나 투사르디, 발리 뭐 이런 데서도 다 다이어리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쨌든 패션 브랜드에서 보여주는 다이어리였다 하면 아예 좀 더 다이어리에 특화돼서 나오는 브랜드들은 루이비통과 에르메스가 있어요. 다이어리도 쓰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월별로 쓴다던가 주별로 주 단위로 쓴다던가 아니면 매일 데일리로 쓴다던가 있는데 그 모든 베리에이션을 갖추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유명 브랜드들은 좀 생산을 하다가 사람들이 덜 찾으니까 그게 다 스탑이 됐다면 그래도 이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출시해 오고 있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루이비통이랑 에르메스 이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들도 종류를 되게 막 여러 가지 보여줄 때도 있었거든요. 디자인을 막 달리해가지고. 근데 그게 공을 안 들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다가 근데 요번에 사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MZ세대가 되게 무서운 게 MZ세대가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서요. 그러면서부터 다시 다이어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브랜드들에서 또 다이어리를 내놓는 게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스탬프를 모으지는 않아요. 모으지는 않는데 다이어리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죠. 저는 이 푸드 업계에서 일을 했으니까 기자 시절에는 제가 굳이 사지 않아도 연말이 되면 스타벅스에서 보내줬었어요. 근데 지금 다 하지 그때는 또 그만큼 인기가 많을 땐 아니었어요. 이 다이어리 사려고 막 줄 서거나 이럴 때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보고 그 뒤에 쿠폰이 있으니까 쿠폰 있으면
아니면 또 필요하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다이어리기는 하지만 또 뒤에 노트도 있잖아요. 저는 노트로 그래서 회의할 때 많이 들고 가서 쓰고 했거든요. 왜냐,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들고 다닐 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예, 요즘 보니까 꼭 반드시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에서 보여주는 이 다이어리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되게 높아요. 품질도 좋고, 저는 솔직히 기획력이 되게 돋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산다면 저는 기획력 때문에 살 것 같기는 하고요. 기왕이면 내가 막 마시고 싶은 음료도 마시고, 그냥 또 예쁜 애 사고 이러면 전 정말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교보문고는 반드시 연말에 꼭 가줘야 되는데요. 거기 딱 섹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사던 안 사던 그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 가서 매번 보고 오죠. 저는 책 사러 가서 책 안 사고 다이어리 사올 때도 있어요. 분명히 보면 거기에는 저는 되게 좋은 게 뭐 젊은 브랜드들도 있고 아니면 젊은 디자이너들이 하는 그런 다이어리들이 막 있더라고요. 물론 스타일이죠. 어떤 종이의 질감이나, 저는 내지에 예민한 편이니까 그게 내 스타일에 맞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뭐 사람들이 굳이 고른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일러스트가 막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고, 아니면 컬러풀하거나 아니면 완전 무채색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다양성으로 치자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유명한 디자인들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비교해가면서 가격도 비교하고 뭐 안에 뭐 질도 뭐 어떤 디자인도 비교하고 막 이래가면서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탈리 레떼라는 프랑스 여자 작가가 있거든요. 그분 그림 되게 좋아요. 근데 그분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린팅 하는 거죠. 해서 나온 되게 많은 수첩들도 있고 그래요. 몰스킨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물도 많이 받아요. 받긴 하는데 몰스킨 게 어쩔 때는 약간 밋밋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몰스킨이 그렇게 대단한 브랜드인지 몰랐다가 그 매거진 B에 몰스킨의 주제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이탈리아 가면은 종이 장인들 되게 많거든요. 지류. 정말 포장지 하나도 너무 예쁘게 나오는 그런 종이 장인들이 만드는 거라, 사실 이 몰스킨은 저는 종이 질, 딱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사실 종이 냄새 확 나면서 일반 거랑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몰스킨은. 근데 몰스킨에 저는 기왕 또 산다면 커버 블랙들 많이 고르긴 하나, 저는 좀 컬러를 좋아하는 편이라 뭐 레드라던가 아니면 옐로우 같이 좀 화사한 색깔 사는 거 좋아하는 편이긴 하고요. 저는 소프트 커버도 좀 좋아하기는 해요. 지금까지 교보문고에 가면 한쪽 섹션에 몰스킨이 있으면 그 옆에 같이 프랭클린 플래너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공개 못하지만 제 시대 때 휩쓸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내 또래 사람들은 분명히 한 번씩 다 읽었을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성공하려고 다들 그 책 읽고 있었는데, 이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와 시간관리 전문가인 하이럼 스미스가 미국의 유명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수첩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 관리에 굉장히 철저했던 정치가였거든요. 그의 이런 어떤 생활 습관에서 모티베이션을 따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다이어리 브랜드가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브랜드가 있죠. 우리가 쇼핑할 때 미리 답을 결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품을 팔아보다가 혹은 이 뜻밖의 장소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번쩍 발견할 수도 있죠. 요즘 잘하는데 너무 많아요. 뭐 챕터 1, 루밍, 콘란숍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가면 이분들은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물건들을 봐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유의 본인들이 사올 수 있는 루트들이 있어요. 해외가 됐던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는 아예 협업을 해버리거든요. 유명 작가랑. 대부분 이런 숍들의 오너분들 자체가 굉장히 이 디자인에 대한 일가견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작가랑 상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많진 않지만 1년에 한두 개씩 선보이는데 이런 애들은 정말 특별하죠. 달라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어서 좋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친환경, 나는 정말 환경 이슈가 너무 중요해. 그럼 어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왜 가죽 소파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 가죽들만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이어리 커버를 만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거 사서 구입하기도 하고, 또 제가 옛날에 봤던 거는 라이프 밸런서라는 이름이 붙은 다이어리였어요. 요즘 왜 우리 MZ세대가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워라벨.
그러니까 그걸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곳곳에다가 녹여놨어요. 좀 삶을 이렇게 너무 막 일에 몰입되지 않게, 라이프에 몰입되지 않게 다른 것도 좀 볼 수 있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하면 사실 남들이랑 절대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리가 제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되게 힘들거나 내가 일부러 신경 써서 할 게 아니라 일처럼 할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매일 하루하루 나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 중에 그냥 쓰는 일부인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막 신경 써서 사고 이거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년 준비해야지, 내년에 난 또 이렇게 살 거니까 그래서 속짓도 해놓고 그냥 그게 일상화되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요. 일단 사세요. 사시고 써보시다가 이게 내 생각이랑 달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거 보여드릴게요.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 have a laugh,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